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 태조 어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태조 어진은 물론 여러 점이 중모돼서 그려졌지만 가장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함흥 본궁의 준원전에 있었던 어진으로 생각되고, 다행히 그 준원전 어진이 1910년대 흑백 사진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고, 오늘 제가 그래서 설명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태조 어진을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은 덕치의 상징이죠. 그런데 무슨 덕치의 상징치고는 너무 인물이 고약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그냥 살기등등하죠. 그것도 좀 이왕이면 좀 부드럽고 덕 있어 보이게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그렸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 제가 미술 해부학자로서 이 초상의 신체 비율을 보면 이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세로 비율은 뭐 그런대로 어떻게 맞는다고 끼워 맞춰 볼 수 있지만 가로 비율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얼굴이 요만한데 이런 몸매, 이런 자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세도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잘 그렸는데 이렇게 잘 그린 솜씨를 가지고 묘사력이 아주 좋죠. 그런데 이렇게 비례도 맞지 않고 자세도 불안하게 그렇게 그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또 한 가지, 아니 이게 인물화인데 왜 이렇게 배경이 넓습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화면이 이렇게 크면 인물을 크게 그렸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배경이 지나치게 넓습니다. 이런 것도 다 좀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러나 이 그림이 우리는 임금의 초상이 어진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어진이란 말을 처음 만들어 붙인 그림입니다. 태종 이방원이 이 그림을 보고 어진이다 이런 말을 처음 썼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진이란 말이 없었고, 그 후에도 조선시대에 어진이란 말을 자주 쓴 게 아니에요. 300년이나 지나서 숙종 때 처음으로 어진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신체 비례를 한번 봤습니다. 얼굴을 정상적인 사람에게 또 가장 개인 간 차이가 없는 부위에 맞춰보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무릎이 이렇게 벌어질 수 없습니다. 세로 비율을 대충 맞추더라도 몸통을 보통 있을 수 있는 비례보다 저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제 계산법으로 500%나 크게 그린 겁니다. 다리를 아무리 벌려도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무릎도 굉장히 벌려서 이런 자세는 사람으로서 취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렸을까? 이런 것을 잘 알아야 이 태조 어진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우리 조상 화가들의 생각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우주관인 원방각, 천지인이죠. 동그라미, 네모, 세모. 원은 하늘을 상징하고, 방, 네모는 땅을 상징하고, 각은 옛날에 다 이제 세모진 집에서 살았으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들처럼 이렇게, 또 지금 우리 더 북아시아에 사는 그런 툰드라 지대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뿔 모양이죠. 그래서 원방각이 하늘과 땅, 이제 사람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우주의 근본 원리다, 가장 중요한 거다 라고 하는 사상이 삼재 사상이죠. 삼재 사상. 이 삼재문을 구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모를 넣어봤더니 가슴을 동그랗게 그려봤더니 딱 맞아요. 몸통에 네모를 넣어봤더니 딱 맞습니다. 아, 천지인 원방각을 적용해서 그리려고 했었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원방각 삼재 사상은 훈민정음 창제에도 원용이 됐죠. 아, 이, 모음을 표기할 때 이 삼재문을 가지고 했죠. 따라서 모든 생활 디자인에 원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에도 그런 걸 적용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를 좀 더 생각을 발전시켜서 해봤더니 용포의 단보, 이 보를, 용무늬 보를 동그랗게 했죠. 팔을 동그랗게 했죠. 무릎도 오른쪽과 왼쪽이 정사각형으로 딱 맞습니다. 그 정사각형 하나를 올리니까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됩니다. 3개가 되는 거예요. 세모도 이 몸까지, 용상까지 올리면 세모 하나가 되고, 연장을 해서 화면 모서리까지 연장해도 세모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게 틀림없고, 여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화면이 쓸데없이, 인물화로서는 쓸데없이 넓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도 좀 의구심이 들죠. 왜 네모는 3개고 3개인데 동그라미는 2개고 세모도 2개뿐인가? 그래서 임금이 정식으로 옥좌에 앉았을 때, 옥좌에 앉았을 때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너무나도 절묘하게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천지인의 중심이다, 천하의 주제자다, 이런 의미를 전통적인 삼재문 원방각에 넣어서 디자인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에 해를 넣고 달을 넣고 임금의 그 단보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삼각형이 되는 거죠. 3개씩 딱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원도 3개죠. 세모도 3개입니다. 네모도 3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그림은 조선 개국공신 한양성을 설계한 정도전이 바로 이런 것까지 주도면밀하게 설계했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에서 가장 한국적으로 성공한, 가장 한국적 형식의 어진이다, 이렇게 주저없이 말씀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도전이 혼자 생각한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도 주희가, 주자죠, 사람의 몸에는 작은 천지가 들어있다, 인신소천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인체는, 사람은 삼라만상의 유추적 척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빈치가 하늘을 상징하는 원과 땅을 상징하는 네모, 여기에 인체가 맞는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물론 이건 이제 비트루비우스라는 건축가가 로마 시대에 이미 얘기를 한 거지만, 이렇게 멋있는 세련된 그림으로 발표를 해서 우리에게까지 잘 알려져 있게 됐죠.
이런 영향을 직접 배웠든지 아니면 그런 시대 감각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암암리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에 그린 이런 어진이 그 뒤에 중모가 될 때는 그런 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화면 여분이 축소가 되고 용상이었는데 세조 때는 교의가 됩니다. 또 원래 이게 체전인데 이거 아마 억조 창생을 의미하는 거였을 거예요. 만백성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그렸을 텐데 그런 원리를 잊었기 때문에 돗자리로 변질합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이제 숙청당하고 나서 이것을 지켜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더라도 그림에 이것이 철저하게 구현되지는 않았던 거 아닌가. 그래서 본래의 뜻이 어느 정도 약화되는 바람에 그 뒤에 어진이 다 그려지고 똑같은 형식으로 그립니다. 조선시대의 어진은 그 임금 얼굴만 달라고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화면이 축소된다든가 용상이 교위로 바뀐다든가 체전이 돗자리로 바뀐다든가 이런 식으로 간략화되는 변화.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퇴색됐기 때문에 퇴보한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중국에도 이렇게 멋지게 꼼꼼하게 잘 그렸지만 중국에도 없던 형식이에요. 일본의 히데요시가 얼마나 싸납고 무서운 사람인데 역시 일본에도 없었습니다. 히데요시가 이걸 알았다면 자기도 이렇게 하자 했을 거예요. 세계에서 오직 한국 유일, 조선 유일의 어진 형식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국 미술사의 쾌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의문이 결국은 원방각 삼재문, 천지인 삼재문을 구현시켜서 민본적인 이상과 성리학적 가치인 명분과 천명을 받은 통치자라는 그런 현실적인 인식을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오늘 동양화 읽는 법 중에 태조 이성계 어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